조선대와 전남대가 의대생의 집단 휴학기를 반려하고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재적이나 유급 처리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대규모 인력동원 행사를 진행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만장일치로 서둘러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당이 편법을 동원해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구 공동위원장을 3명이나 임명해 제한 규정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조선대학교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기를 모두 반려하고 교정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도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결의에 따라 휴학기를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의대생들이 돌아올지 여부입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학교가 휴학생 689명 중 군입대 등 학교가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곤 모두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한 내 수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마감 기한이 경과하면 학칙대로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남대 역시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21일까지 지켜본 뒤 학칙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소속 의대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하고 등록하더라도 수업에 불참하면 유급 처리하게 됩니다. 정부와 학교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복학한 의대생은 전남대 30여 명, 조선대 2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이제 복학할 때쯤 이제 하실 계획이신 건데. 이번 달로 복귀 데드라인을 정하고 돌아오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교육부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의대생들. 의대생들이 대거 학교로 돌아올지 대규모 유급 사태가 벌어질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광주 지역에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베트남 여행 후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영유아 등 7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와 5개 자치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지원단 등과 연계한 전파 방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될 경우 발열과 발진, 구강 내 반점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23년 만에 구제역에 뚫린 데다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이 행사나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방역망에 구멍이 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영암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인근 무안으로 퍼지면서 발생 농장도 모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을 90% 이상 완료하며 방역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인접 지자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강행하며 논란입니다. 장흥에서는 200명이 참여해 무궁화 나무를 심는 행사가 열렸고 오는 30일에는 전국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14일부터 3일간 동백축제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축산농가는 절대 참여를 자제를 하고 아예 못하게 하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고 또 방제 차량을 배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축산농가와 전문가들은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을까 우려합니다. 장흥은 사실 사람마다 소가도 많은 동네잖아요. 또 영암에서 계속 구제역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 강행을 하면 뭐 방법이 없겠죠. 일반 국민들은 너무 심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지만 워낙 이 축산 쪽이 많은 우리 전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자제하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니까. 하지만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강행 규정이 없어 금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시군에서 문의가 오면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는 하고 있어요. 근거를 내라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요. 논란이 커지면서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 일부 행사는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들의 안일한 행정에 구제역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축산 농가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의 현재 백신 접종률이 92%를 기록하고 있고 오는 22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한우 농장을 중심으로 10km 이내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영암, 나주, 무안 등 3개 시군도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영암 9건, 무안 1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명백하다며 만장일치로 서둘러 파면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시민대회 참석자들이 광주검찰청사로 행진합니다. 검찰청사와 법원 정문 명판에 금조 리본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지휘한 법원과 검찰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가장 큰 책임 있는 내란 수괴를 석방시켜줬다는 것이 그 어떤 법리와 논리로도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처사를 벌였다고 봐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단식투쟁과 시국선언도 아흘에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40여 차례 열린 파면 촉구 시민대회와 총궐기 대회를 통해 헌재의 단호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국가폭력에 맞선 5.18 유공자들은 탄핵안 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엄군들이 총 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간 거, 계엄군들이 국회의장 잡아가려고 하는 의장 공간까지 가는 것을 전 국민들이 다 봤어요. 이게 반역이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불복 선동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현실에도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8대0 만장일치의 결정이 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어떤 공론의 분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역민들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다음 달 2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대위 발대식과 함께 열린 개소식에는 주철현 이계호 상임선대위원장과 전진수 국회의원,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춘추관 행정관으로 재직하고 퇴임 이후에도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을 보필했던 인연으로 김정순 여사가 개소식에 참석해 이 후보를 격려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지역위원장 명의로 동마다 최대 2개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당이 지역위원장 여러 명을 두고 규정보다 더 많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이 강화되는 마당에 이런 편법까지 동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시내 한 사거리에 모 정당 소속 A씨 이름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B씨와 C씨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습니다. 이들 3명은 이 지역구의 공동 지역위원장입니다. 한 지역구 안에서 3명의 공동위원장이 각자의 이름으로 정당 현수막을 개첩하고 있는 겁니다. 모 정당에서 공동위원장 명의로 해서 각각 이름으로 해서 교차로에 따로따로 걸려있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관련법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 이름의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씩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3명이 공동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 위원장마다 현수막을 각각 2개씩 총 6개를 한 동네에 걸 수 있게 됩니다. 정당 현수막 단속 규정을 교묘히 피하려는 편법 행위로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개인 홍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광산군은 이 같은 현수막 개첩 방식이 법률 위반 소지는 없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광주 전체 또 전국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확산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정당은 현수막 각각의 이름은 다르지만 동별로 2개를 초과해 설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수막 홍수가 우려되는 가운데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 행위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올해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2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산구는 올해 1월부터 어제까지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49개 현수막에 대해 2억 1,8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불법 정당 현수막은 전체 2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 중인 광산구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연구를 둔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이후 첫 2자릿수 승을 챙긴 데 이어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기록하는 등 새 역사를 썼습니다. 아쉽게도 리그 최하위는 면치 못했지만 다음 시즌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팬들의 힘찬 응원과 함께 시즌 마지막 경기에 나선 페퍼저축은행. 아쉽게도 세트 스코어 1대3으로 승은 챙기지 못했지만 팬들은 올 시즌 전례 없는 성과를 낸 페퍼저축은행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아 언니, 우리 민재, 유림이에요. 언니 이번 시즌도 너무 잘했고 다음 시즌도 화이팅! 올 에이버스 올 시즌에도 잘했고 다음 시즌에도 열심히 잘하시길 응원할게요. 광주에 연고를 둔 여자 프로배구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3시즌 연속 한 자릿수 승에 그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장소영 감독이 부임한 올 시즌 페퍼저축은행은 공격과 수비 모두 분명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시즌 승수의 2배를 넘은 11승을 챙기며 창단 첫 2자릿수 승을 가져갔고 전 구단을 상대로 승리도 거뒀습니다. 블로킹과 디그 부문에서도 전 시즌 대비 1계단씩 오른 4위에 랭크되며 나아진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주장 박정아도 달라진 팀 분위기를 체감합니다. 또 그래도 이제 이기는 경기가 전보다는 조금 더 생겼기 때문에 선수들도 각자 자신감 가졌을 거라 생각하고 또 본인 각자 힘든 시간도 많았겠지만 잘 이겨내줘서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 본배구 진출은 실패했지만 다음 시즌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할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또 성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 시즌보다는 분명히 더 좋아져야 되고 조금은 다음 시즌에는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아서 그 목표에 조금 더 부합하게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자 배구 막내 구단이 앞으로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이제는 새 역사로 기록될 일만 남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KBC 광주방송과 전남대학교가 지역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 전남대 대학본부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전남대의 글로컬 30과 라이즈 사업 선정을 위한 추진 과정과 지산학 사업 등 대학 홍보에 함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소멸 위기 극복과 각종 정책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는 하반기 열리는 제1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포용 디자인을 주제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펼쳐집니다. 세계와 삶, 모빌리티, 미래 등 3개 섹션으로 구성되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다수의 기업과 기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포용 디자인의 다양한 사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국제 심포지엄과 72시간 포용 디자인 챌린지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지역발전 공약을 발굴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개발단은 최근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도시 조성과 서남권 메가시티 추진 등 광주 7대 대선 공약과 5개 자치구 대선 공약을 선정하고 중앙당에 제출했습니다.